자, 문제 6번 봅시다. 이게 한때는 수능에 30번 문제, 즉 킬러 문제도 출제됐었던 문항인데 이게 진짜로 어려운 문제인지 아니면 기초만 튼튼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자, 문제는 풀고 왔다는 전제하에 조금 빠르게 해설하도록 할게. 얘는 당연히 뭐가 관건일 것 같냐면 조건 나를 식으로 세우는 게 관건이겠지? 근데 식 세우는 게 하나도 어렵지가 않잖아. 식 세우면 어떻게 돼? a-2분의 로그 n의 a가 2분의 1과 같거나 보다 작다. 이와 같이 식을 세울 수 있겠지?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거나 시간만 날리고 막 엉망진창으로 푸는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이게 어떤 부등식인지 생각하지 않고 손 나가는 대로 풀면 대부분 엉망진창으로 풀어. 시간만 속절없이 10분, 20분 뺏기고 문제는 못 풀고 멘탈은 깨지고 이렇게 되면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겠지? 항상 뭐 하라고 해? 그 특강 첫 번째 강의에서도 그러고 우리 집합 수업할 때도 항상 했던 얘기인데 어떤 대상이 주어지면 어떤 집합의 원소인지를 보라고 하거든? 그러면 그 관점에서 이건 부등식이잖아. 그러면 어떤 부등식인데? 라는 질문이 따라 나와야 되지 않겠어? 이거 어떤 부등식이야? 이걸 알아야 그 부등식에 대해서 배운 걸 가지고 풀 거 아니야. 맞아, 아니야? 여기에 대한 답을 하려면 뭘 해야 돼? 우리 수업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야기했던 건데 무엇을 문자로 볼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. 무엇을 문자로 볼 것인가? 왜? 무엇을 문자로 보는지에 따라서 어떤 부등식인지가 달라지거든. 이거 등식에서 엄청 많이 한 거 아니야? 등호가 나오면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봐야 돼. 그리고 그게 어떤 방정식인지 어떤 항등식인지 파고들어야 되지. 그러려면 뭘 문자로 보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. 그에 따라 달라지니까. 자, 한번 생각을 해봐. 첫 번째로 A와 N을 모두 문자로 보면 어떻게 돼? 그러면 얘는 다항이잖아. 얘는 뭐야? 로그잖아. 다항식분의 로그의 부등식이야. 야, 이런 거 배운 적 있어? 야, 생각을 해봐. 다항식분의 다항식도 짜증나서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다항식분의 로그라니 배운 적이 없잖아. 이렇게 풀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? 노가다밖에 없어. 그나마 노가다도 가능한 게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막 집어넣어보는 게 가능한 거지 절대로 좋은 풀이일 리가 없거든. 자, 두 번째는 A만 문자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? 똑같지. A가 문자기 때문에 분모는 상수가 아닌 다항식이고 분자도 A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똑같이 되니까 엉망진창이 되겠지. 대부분의 애들이 이 문제 처음 풀 때 망한 이유가 뭐냐면 문제의 구성 때문에 그래. 문제의 구성을 봐봐. FN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어? 뭐 이거 만족하는 최소의 자연수도 정의되어 있지? 그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게 뭐야? F4 더하기 F5 더하기 이거잖아? 이거 딱 본 순간 뭐 하고 싶어? n에다 4를 집어넣고 싶지? 대부분의 애들이 n에다 4를 집어넣고 시작해. 그럼 어떻게 돼? n에다 4를 집어넣었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생각해봐. n에다 4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n을 고정시켰다는 얘기지. 그럼 뭐만 문자로 남았어? a만 문자로 남았잖아. 그럼 이런 부등식 배운 적 있어? 다항분의 로그 배운 적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.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?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 n에다 뭔가를 대입했다는 얘기는 n을 고정했다는 얘기지? 그 얘기는 A만 문자로 본다는 얘기여서 망하는 거라고. 근데 문제를 이렇게 생소한 형태로 줬기 때문에 애들이 하는 건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n에다 4부터 집어넣고 계산하려고 해. 그럼 이렇게 하면 노가다를 해야 되거든. 노가다 몇 번 해야 돼? 4부터 20까지 17번의 노가다를 해야 돼. 이게 운이 좋아서 3이나 4에서 끝나면 다행이거든, A가. 근데 A가 9나 10에서 끝나거나 그보다 큰 숫자라거나 F20이 아니라 F200까지 구하는 거였다면
저 상태로는 문제 못 풀 거라고. 자, 그러면 이제 남은 옵션 뭐야? n만 문자로 생각하는 거지? 그러면 a를 고정한다는 얘기잖아? 그러면 어떻게 돼? a-2는 상수니까 얘는 사실 그냥 로그 부등식 아니야? 그것도 어떤 로그 부등식? 로그가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기본적인 부등식이 된다고. 그러면 n만 문자로 본다는 얘기는 a를 고정한다는 얘기고, 우리는 가장 작은 자연수 a를 구하는 거고, a는 3 이상이니까 뭐부터? a는 3부터 생각하는 게 좋겠지? a에다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? 너무 쉬운 거 아니야? 여기서도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지. 형태를 같게 하라고. 로그랑 분수랑 있어. 좋아? 나는 하나로 하고 싶은데? 그러면 좌변을 분수로 바꿀 거야? 우변을 로그로 바꿀 거야? 라고 하면 우변을 로그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어? 그럼 그때도 옵션은 두 개. 밑을 n으로 할 거야? 진수를 3으로 할 거야? 나라면 밑을 같게 할 것 같기는 해. 왜? 진수를 비교하는 게 편하거든. 그럼 n은 뭐기 때문에 3보다 큰 자연수기 때문에 얘가 1보다 크면 증가여서 이 피도 충분 조건이 뭐야? 이거잖아. 그러면 n이 9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? a가 3이 된다고. 됐니? 무지하게 쉽지? 자, 마찬가지로 이제 아직 안 끝났잖아. 3이 되는 거 걸러냈으면 이제 4 해봐야겠지? 여기 a에다 4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. 이거니까 어떻게 되겠어? 로그 n의 4가 1 이하니까 1을 어떻게 쓰면?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생각해봐. 4 이상일 때는 n이 4 이상 8 이하일 때는 4는 되고 3은 안 되지. n이 4부터 8까지는 4는 되고 3은 안 되지. 4는 되고 3은 안 되니까 최소값이 4일 거 아니야. n이 9 이상일 땐 3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지. 그래서 A4부터 F4부터 F8까지는 4고 F9부터 F의 20까지는 3이기 때문에 4는 5개, 3은 12개여서 답이 56이 된다. 됐니? 이게 어떤 관점에서? 수학에서 다루는 대상은 모두 집합이라는 관점에서 주어진 거 구하는 거 파악하라는 게 그게 어떤 집합의 원소인지 파악하라는 말이거든 사실. 그랬을 때 이게 부등식의 집합에 들어간다는 거 알았잖아. 근데 막연하게 이거 부등식이야 라고 하면 쓸 수 있는 성질이 제한되지. 그럼 어떤 부등식이야? 부분집합으로 파고들어야 쓸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얘기야. 예를 들어서 막연하게 방정식이 하면 등식의 성질이나 방정식의 정의 말고는 쓸 게 없거든? 근데 2차 방정식이 하는 순간 근해 공식도 쓸 수 있고 판별식도 쓸 수 있고 물론 개수 조건이 필요하지만 근각계수의 관계도 쓸 수 있고 막 쓸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잖아. 그래서 부등식이 알았어. 그럼 어떤 부등식이야 물어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을 문자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거든.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A와 N 두 개가 문자처럼 보이잖아. 항상 문자가 여러 개 나오면 뭐 하라고? 무엇을 문자로 볼지 생각하라고. 그 결론에 따라서 무엇을 문자로 보는지에 따라서 주어진 대상이 속하는 집합이 달라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성질이 달라지고 그러면 풀이도 달라지는 게 당연한 거니까. 됐니?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은 어떻게 본 거야? 집합의 관점에서 무엇을 문자로 볼 것인가에 따라 저 부등식이 속하는 집합이 달라진다는 걸 이용했지. 자, 봐봐. 내가 평소에 이야기할 때 내가 평소에 수업에 강조하는 거 10개 중에 7, 8개만 되도록 하면 안정적인 고득점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정장치가 항상 여러 겹으로 깔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. 내가 만약에 무엇을 문자로 볼 것인가를 못 봤어. 근데 이 문제가 어려워.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? 왜 어려워? 이거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야? 또는 A와 N을 동시에 문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.
그러면 A와 N을 동시에 문자로 보는 게 힘들다면 하나만 문자로 봐야겠지. 그럼 잘 생각해봐. A만 문자로 보면 어떻게 돼? A가 변하면 분모도 변하지. 분자도 변하지. 둘 다 변하는 게 좋아? 안 좋지.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? 때려쳐. 그러면 A만 문자로 보면 둘 다 변하니까 어렵잖아. N만 문자로 보면 어떻게 돼? 그러면 분모 변해? 안 변해. 분자 변해? 분자만 변하지. 그럼 A만 문자로 보는 게 쉬워? N만 문자로 보는 게 쉬워? 당연히 N만 문자로 보는 게 쉽지. 근데 N에다 4를 대입하고 시작하면 A만 문자로 보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풀기 때문에 어려운 거라고. 안전장치가 지금 2겹 깔렸지?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? 우리 수업 시간에서 벌써 여러 번 했는데 더블 카운팅 메소드야. A와 N을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N부터 생각하려니까 어렵지. N에다 4를 집어넣어봤어. 안 돼. 노가다야. 5를 집어넣어. 더 노가다야. 6, 7, 8 할수록 노가다야. 그럼 어떻게? 관점을 바꿔서 A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? 이렇게 보는 거라고. 그러면 이게 그림으로 나타내주면 어떤 거냐면 여기가 N축이고 A축이야. 4 이상의 자연수부터 보는 거잖아. 4를 해보면 실제로 A의 값이 3부터 아마 다 될 거야. 3 안 되고 4부터 될 거야. 4부터. 4부터 모든 게 다 된다고. 5를 집어넣어도 4부터 다 될 거야. 이게 아까 전에 풀어본 결과에 의하면 그런 거잖아. 8을 집어넣어도 여기서부터 다 되기는 될 거야. 9부터는 몇부터 돼? 3부터 된다고. 10도 당연히 3부터 다 되겠지. 근데 이걸 N부터 생각해서 이걸 알아내려면 노가다였다고. N부터 생각해서 17개를 생각하는 게 쉬워 어려워하면 어려웠다고. 근데 관점을 바꾸니까 어떻게 됐어? 내가 처음에 N에다 4를 집어넣겠다는 건 이 세로축을 생각을 해서 최소값을 일일이 구해내겠다라는 거하고 마찬가지의 사고거든? 근데 거듭 말하지만 N에다가 4를 집어넣어서 하는 게 어렵다. 이 그림에서 세로축을 계산하는 게 어렵다면 어떻게? 가로축부터 계산하자는 거지. 이렇게 집어넣어 봤더니 어떻게 됐어? A에다 3을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나왔고 A에다 4를 집어넣어 봤더니 N이 4 이상 나왔잖아?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각각의 N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어? 이렇게 되지 않겠어? 그래서 더블 카운팅 메소드도 풀 수 있다고. 그래서 내가 평소에 강조하는 것들이 니네가 아무리 신경을 써도 처음엔 다 될 리가 없거든? 그래서 항상 말하는 게 10개 중에 한두 개 될 거야.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어느 순간 3, 4개, 어느 순간 5, 6개, 어느 순간 7, 8개가 될 거고 7, 8개가 되는 순간부터 안정적인 고득점이 가능할 거야. 왜 그러냐면 웬만한 문제는 안정장치가 다 여러 겹으로 깔려있거든? 그 중에 하나 걸릴 확률이 80%라고 생각해봐. 3겹 깔아놓으면 하나 실패할 확률이 20%잖아. 그럼 그 중에서 20% 중에서 또 실패할 확률이 20%, 또 20%잖아. 셋 중에 하나만 얻어 걸려도 푸니까 80%에 남은 20%에 80%에 남은 20%에 80% 하면 90%가 넘게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거라고.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? 그래서 얘는 중요한 거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걸려도 풀 수 있다는 거 알겠지? 처음에 뭐? 문자가 여러 개 같아. 뭘 문자로 볼 것인가? 두 번째, 여러 개를 동시에 생각하는 게 힘들어. AN을 동시에 문자로 볼 거야? 어려우면 하나씩. A만 문자로 보면 분자 분모가 동시에 변해. 여러 개가 동시에 변하는 거잖아. 좋아? 아니지. N만 문자로 보면 분자만 변해. 아, 그럼 N만 문자로 봐야겠구나. 그래서 A를 고정. 세 번째 뭐야? 이 아무 생각 없이 N에다 4를 대입하기 좋게 생겼잖아? 4, 5, 6 해보면 아 이거 노가다인데 노가다 언제 나가지? 관점을 바꿔서 A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뭐라고? 더블 카운팅 메소드라고. 됐니? 그러면 문제 6번 해설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.